지금 이제 엔터를 그동안 올해 이제 연초래야 뭐 1, 2월이죠. 1, 2월 동안 계속 좋게 말씀을 하셨었던 이유가 네. 중국과 미국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우호적이다 섹터가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중국의 영향이 미국보단 좀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괜찮았던 종목들 딱 꼽아보라고 하면 단연 엔터주가 포함이 될 겁니다. SM, YG, 하이브 지난주까지 35% 내외 올랐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20% 정도 상승을 했죠. 올해 들어서 BTS, 블랙핑크 돌아오고요. 각 대형 기획사의 동생 그룹들도 잇따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지감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엔터주 어떻게 될지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엔터주들 지난주까지 상승세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누적 상승률에서 뭐 다른 종목에 뒤지지 않죠? 맞습니다. 이게 제가 나오는 날 또 이렇게 빠져서 좀 이게 연구원님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괜히 또 이제 마음이 살짝 네. 좀 무겁게 왔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기로는 이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원래는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2월 말 정도에는 이제 방한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한령 해제가 아직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중국과 한국이 뭔가 교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좀 무산됐다. 사실상 무산. 그래서 왕이가 안 온다고 해서? 네. 그렇군요. 근데 그때 다른데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던 게 2월에 거의 끝자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날짜가 너무 몇 개 안 남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날이야 다시 잡으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이 상황을 모두 포함해서 올해 엔터주 연말에 우리가 어땠다라고 평가를 하게 될까요? 사실 너무 제가 뭐 책임감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반기보다는 항상 하반기가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건 왜 그래요? 보통은 이제 상반기라고 하면은 이제 연말부터 연초 뭐 굳이 이제 월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2월부터 한 2월 정도까지는 항상 엔터들이 격동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보통은 날이 춥잖아요. 네. 활동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1분기가 굳이 따지면 계절적 비수기예요. 엔터사들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이유가 없는 분기인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은 그쯤에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한령 이런 기사들이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연초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방한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르고 빠지고 했었는데 여전히 무산이 됐고 사실 이번에도 2월 중에 이제 5월 달에 한한령 해제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사가 나와서 그날 또 이제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고 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는 저도 확신할 수 없는데 기사가 나오면 항상 주가는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게 누적돼 있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가수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구나. 네. 그리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라든지 블랙핑크 우리가 기대하는 대형 가수들이 다 하반기에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은 상반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꽤 할만한 투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야, 그런 주식이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그동안 국내장에서 투자하느라 힘들었던 적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주요 엔터사들 구체적으로 실적을 좀 볼게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4분기, 그러니까 24년 4분기 실적이 4군데 중에 3군데가 발표가 됐습니다. JYP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하이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가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시장 기대치보다 이제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실적이 나온 그 다음날 주가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정말 희한하죠. 네. 생각대로라면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SM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아, 헷갈린다.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네. 헷갈려요. 왜 이런 흐름을 보일까? 우선 하이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컨센을 이제 시장 기대치로 저희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 컨센을 하회하게 된 이유가 뜯어보니 다 이유가 있는 하회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때 공연이 정말 잘 나왔어요. 공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한 3,400억 이상이 더 나왔단 말이죠. 아, 공연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공연을 많이 하면 가수들에게 떼줘야 되는 돈도 좀 많습니다. 아.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산을 많이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4분기가 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걸 알다 보니 이제 하이브에서 이제 직원들 좀 인센티브 명목으로 좀 돈을 줬었던 것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 생각보다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브가 실적을 하회했지만 2025년 실적을 돌아보니 딱히 25년에서는 실적이 그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만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 4분기 실적 하회는 예상을 벗어났지만 이유가 있었고 25년 실적을 보니 딱히 빠질 만한 게 없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고요. SM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배경은 MD 매출, 이제 굿즈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굿즈가 일본어 표현이라서 MD라는 표현으로 치환해서 부릅니다. 네. 이 MD 매출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MD가 마진이 좋습니다. 아. 되게 비싼데 원가가 그렇게 비싸지 그럴 것 않거든요. 같긴 해요. 응원봉 하나에 몇만 원 하는데 맞아요. 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마진이 높아서 이 MD 매출에서의 서프가 수익성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MD 매출이 놀랍게도요.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정확한 매출별 세분화는 안 나왔지만 YG도 MD에서의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앨범이 잘 팔려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앨범보다는 이제 공연이 잘 되면서 MD 매출이 같이 잘 나오니까 시장보다 그 실적이 잘 나오네? 이렇게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SM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얘기가 시장이 조금씩 돌았었어요. 실적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공연이 좀 있었으니까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돌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기대감이 반영이 된지라 실적이 잘 나왔지만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YG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왔어야만 했어요. 이번 4분기가. 왜일까요? 왜냐하면 YG에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동생 그룹이에요. 작년 4월 1일에 굉장히 큰 관심 속에서 데뷔를 했죠. 맞습니다. 네. 작년 4월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그룹이 이번에 11월 1일에 그러니까 24년 11월 1일에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 비용들을 좀 반영을 하니까 당연히 4분기가 적자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흑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YG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다음 날도 주가가 오르고 오늘도 아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에 유일하게 조금 플러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엔터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 그 속사정을 낱낱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일단 하이브의 경우에는 주가나 실적이 나쁠 이유가 없다. 이게 BTS가 돌아오기 때문인가요? 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게 이제 주가랑 실적이 항상 실적이 좋다고 또 주가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네. 엔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야, 그 어려운 걸 업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사실 하이브의 실적에 도움되는 건 방탄소년단 컴백이 맞아요. 그런데 주가에 도움되는 거는 물론 이제 BTS 컴백도 맞습니다만 하이브에서 지금 미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 엄청나죠. 팬덤. 맞습니다. 온갖 가수 배우 다 들어가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MAU 기준,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이제 한 달에 사용하는 사용자 기준으로 한 1,0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그동안은 뭔가 수익화할 만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플랫폼에 디지털 멤버십이라고 해서 한 달에 2,700원을 내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구독하는 이런 구독 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구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2,700원을 주고 구독할 유인이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 저도 구독합니다만 큰 베네핏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가 나왔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구독을 2,700원에 뭔가 가치를 누릴 만큼의 서비스가 있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 유의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그 사람이 방송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아, 네. 근데 해외 팬들은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제 2,700원을 내고 구독을 하면은 13개국의 언어로 자동 번역이 됩니다. 자막이.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미버스라는 플랫폼을 쓰는 70%가 다 해외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독할 유인이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유인이 구독할 만한 유인이 높아지는 시기가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모두가 전역을 한 6월 말 지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라이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많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독을 하고자 하는 팬들이 더 많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지금은 적자거든요. 네. 이 플랫폼이 흑자 혹은 BEP 수준까지 가게 될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이 멀티플 30배 중반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리레이팅을 한다고 하는데요. 리레이팅을 해서 지금의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실적에 도움이 되지만 주가상에는 그분들이 옴으로써 기존에 적자 보던 사업부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요거에 이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에도 아마 위버스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아티스트하고 채팅하는 거 그거는 따로 하시려면 돈을 따로 내고 구독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해외 팬들은 한글이 익숙치가 않으실 테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 쪽으로 수익화가 되는군요. 그러면 네. SM이나 타사는 어떨까요? 우선은 그리고 하나 추가를 하면은 가수랑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메시지 1대1로 구독하는 그쵸. 거. 요거는 또 4,500원을 별도로 내야 돼요. 하이브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돈 벌 구석들이 좀 많다. 이제 눈물 나죠. 팬들 입장에서는. 아, 돈 많이 쓸 돈이 벌어야 돼요. 진짜 많이 네. 벌어야 돼요. 지금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이건 하이브만 말씀드렸는데 모든 회사들이 다 올해 2025년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도 최소 40% 50% 이상 성장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SM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연차, 그러니까 신인들이 데뷔가 너무 늦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SM이라고 하는 별도 회사가 있고 SM의 연결로 잡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별도 회사와 연결 회사 간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별도는 SM 엔터 자체는 돈을 되게 잘 벌었어요. 근데 연결로 잡히는 회사들에서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별도 회사에서 뭐 200억을 번다 하면은 연결 회사에서 이걸 다 까먹어서 결국 연결로 잡히는 영업이익은 뭐 1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회계장부 연결할 때 연결 기준이라고 맞습니다. 할 때 맞습니다. 네. 이제 제 SM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실적을 몽땅 합쳐봤을 때 별도 기준으로만 하면은 잘 나왔는데 다 같이 잡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주식이. 그랬는데 이 연결 자회사에서의 첫 번째 개선이 나온 게 뭐냐? 키이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아, 사실 키이스트가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벌고 잃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거긴 배우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연간 2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꾸준히 내던 회사고 사실은 SM이랑 크게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비용을 좀 줄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 자회사에서 돈을 깎아먹는 회사들을 조금씩 비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은 별도는 너무 잘하고요. 이번에 또 하츠2 하츠라는 또 네. 신인 걸그룹도 데뷔를 했고요. 지난주에 데뷔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소녀시대 느낌도 네, 좀 맞아요. 나고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저연차 라인업도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은 올해 말이고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또 신인 보이그룹도 데뷔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연차 라인업이 빨리 되고 있고 연결자 회사에서의 실적 개선이 올해는 좀 키포인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런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보면은 스타쉽에서 아이브의 동생 그룹이라고 부르는 키키라는 그룹도 런칭을 했잖아요. 역시 지난주에 둘이 데뷔 동기잖아요. SM의 그 네. 하츠2 하츠하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아이브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새로운 걸그룹이 같은 회사에서 나오면 소위 밀어주는 화력이나 아니면 회사의 집중도 이런 것들이 분산되면
아이브의 실적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일부 팬덤은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적에 영향을 안 줄까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면은 이제 SM이라는 회사가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사실 멀티 제작 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수가 활동을 하면 다른 가수를 지원해 줄 만한 어떤 여력이 없죠.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신인 데뷔가 늦었었던 것도 이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 프로덕션 체제로 나눠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키키랑 하츠터츠가 같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크게 겹치는 소위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카니발 효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팬들이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YG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다 수익이 좋았다. YG가 돈 잘 벌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YG 성장세는 어떨 것 같으세요? YG는 너무 명확한 게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연간으로 올해는 이제 흑자가 당연한데 이제 관건은 올해 7월부터 그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돕니다. 근데 저번 투어 때, 그러니까 22년과 23년 동안 이제 돌았던 투어 기간에 총 210만 명의 모객을 모았거든요. 와. 이게 정말 210만 명이라면 약간 와닿지 않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이게 공연이 한 66회 정도 했으니까 회당 그래도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이제 블랙핑크의 공연이 7월부터 있기 때문에 이 공연에 대한 수익이 25년 연간에 걸쳐서 반영되진 않아요. 26년까지 가긴 하는데 이제 블랙핑크가 활동을 함으로써 저번에 210만 명을 했는데 당연히 이번엔 더 큰 규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그렇고 이미 공연 일정이 1차 라인업은 나왔거든요. 공연 규모를 보니까 공연장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 규모랑 이제 공연장 크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연장 규모가 거의 4만 명 이상 되는 스타디움급. 와. 그러니까 다 네. 돔구장 정도 사이즈 되는 맞습니다. 곳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가 회당 공연도 늘었고 당연히 횟수도 늘 거고 그래서 블랙핑크가 이제 얼마나 돈을 벌어주냐에 따라서 YG는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좀 주목해야 할 만한 이벤트가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이키즈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JYP에서. 사실은 JYP의 그동안의 보이그룹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 회사였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올해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를 할 예정이잖아요. 해외에서 더 관심이 많은 그룹인데 JYP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 일정이 발표가 된 게 작년 9월이에요. 딱 추석 지난 그쯤이었는데 아마 9월 14일, 15일 그쯤이에요. 이걸 왜 기억하냐면 이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가 된 날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났고 공연 투어 규모도 서프라이즈가 나서 그때 JYP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엔터사들이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마 JYP가 그때 당시 올랐었던 게 한 55%인가 이랬습니다. 한 번에.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 스트레이키즈가 저번 투어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하는 투어 말고 이전 투어에서는 총 모객 규모가 한 65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투어 일정을 합산을 해보면 약 1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3배 가까이가 늘었죠. 엄청나네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다 스타디움 규모로 하는데 네. 미국에서 이제 스타디움급의 공연장을 들어갑니다. 스타디움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스트레이키즈가 언제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나요. 해외에서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도 하고. 네, 장난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어디에서 볼 수 있었냐면요. 작년에 2023년 빌보드 어워드를 보면은 거기서 빌보드 어워드에서 수상한 K-팝 가수가 2명입니다. 하나가 뉴진스고 하나가 스트레이키즈예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발매한 곡들이 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 차트인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 발매했었던 곡이 굉장히 이제 40한 7인가 49위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빌보드 핫백 진입이 주가에는 실적에는 그렇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수가 미국에서 이렇게 순위권에 높게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가수가 아닌 거예요. 안 유명한 그럼요. 가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런 이제 과거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 투어 규모가 이렇게 갑자기 커질 수 있었다라고 네. 보고요. 당연히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좀 실적에 기여하는 투어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JYP의 경우도 하반기도 좋지만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투어가 보통 상반 2, 3분기쯤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때의 실적이 이제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그 주요 기획사들의 해외 공연 월드 투어도 예정이 되어 있고 굵직한 큰 가수들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근본적으로 그게 궁금하네요. 콘서트를 했을 때 작년에 하이브는 정산을 많이 해줘야 돼서 생각보다 비용 처리가 커서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기획사들을 가장 부자가 되게 하는 건 공연입니까? 아니면 MD의 판매입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어려운 네.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진짜 어려워요. 저도 궁금한데 사실 엔터사들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숫자를 때려본 결과 왜 안 가르쳐줘요? 투자는 받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열심히 때려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원래는 앨범이 가장 마진은 좋았어요. 기여가. 근데 앨범이랑 이제 음반을 같이 봤을 때 네. 마진 기여가 가장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비용을 조금씩 많이 넣기 시작했거든요. 앨범 앨범에. 자체가 하나의 그 MD가 되어버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컨셉도 엄청나게 그 에스파 슈퍼노바 그 곡 있잖아요. 난리 났죠. 네, 그때 그 뮤직비디오도. 앨범이 맞아요. 그 앨범 만드는데 거의 영화 한 편 만드는 값이 들었거든요. 그 뭐 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SM 걸그룹이고요. 작년에 제일 화제가 됐던 네. 그 거의 슈퍼 히어로물급의 뮤직비디오를 찍었죠. 네, 그 넥스트 레벨 이춤. 그렇죠. 네, 뭐 이제 SM의 유명한 걸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데 그 비용은 이제 앨범 제작비에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콘서트랑 MD를 합산했을 때 콘서트 플러스 MD가 가장 마진 기여가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콘서트를 하면 그 주변에서 반드시 MD를 팔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한정 굿즈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그런 것들이 기여를 많이 하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올해 전반적으로 상황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분위기는 이미 좋게 조성이 돼 있고 재료는 다 마련된 것 같은데 결정적 한 방은 그럼 결국 중국의 입장인 건가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엔터를 그동안 올해 이제 연초에야 뭐 1, 2월이죠. 1, 2월 동안 계속 좋게 말씀을 하셨었던 이유가 네. 중국과 미국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우호적이다 섹터가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은 중국의 영향이 미국보단 좀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3월 지나고 나서 4월부터는 주요 가수들 활동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3월 한 달은 다소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테니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선호하시는 종목 위주로 보신다면 4월부터는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럼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5월에 대학 축제 끝나고 나면은 수익 좋다 이런 말 한번 전해드리게 되겠죠.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